자, 오늘은 LK99, 99, 그 초돈조체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돈조체가 상온 초돈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정식적인 그 네이처랄지 과학 전문 잡지에 실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카이브 그 잡지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실렸기 때문에 정식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기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왜 세계 각국 연구소가 그렇게 이제 크게 관심을 갖는가?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거, 혁명적이라고 북한 애들 잘 사용하는 하는 말로 보면 아주 아주 혁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도 조그마한 가능성이 보여도 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가 연금술을 하는 것과 같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설사 가짜라 해도 거짓말이라 해도 이런 주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 국가는 하나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술도 금을 만들고자 했지만은 거기서 파생된 기술이 현대 물리학으로 발전할 수 있고 현대 화학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를 통해서 비록 이런 초돈도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다른 어떤 그 파생된 기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생천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부 어떤 그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그 공중에 뜨는 부분적으로 떴지만은 왜 그런 것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트릭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LK99에 대해서 그 세계 그 주요 연구소에서 이제 그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우리나라 그뭐방 누구야 그 박사 그 연구소에서 반박 기사는 안 떴어요. 근데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정식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했고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제 말했을 뿐이지 이것이 어, 완전 초돈조체 현상, 초돈조 물질이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의 세계 물론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뭐 연구소 차원에서 그 레시피를 100% 이제 안 던질 수도 있고, 그건 독식이 해야 될 기술인 것이죠. 가장 좋아. 그게 사실이라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하나의 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큰 기술이죠. 근데 우리가 왜 초동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온에서의 초동조 현상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 하는 것은 항상 그 일정한 우리가 상온에서는 온도라는 게 자체가 어떤 이러한 분자 진동을 일으키죠.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물질의 분자가 원자들이 진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통과하는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온에서 전자가 이러한 상온에서도 양전자들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제 초온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퍼쌍이라고 그러는데 이 쿠퍼쌍은 이게 우리가 그 양전자는 하나의 전자를 건드리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화학적 거라 아니 그 전자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게 뭐 나는 이 양전자는 하나의 전자, 이게 수소 원자분의 이거잖아요. 수소 원자는 양전자 하나의 전자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뱉어낼 수밖에 없죠. 자체 전자기력 반발력에 의해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데 전자를 두 개를 가지려면 헬륨이 되면서 어떤 그 중성자를 이렇게 매개로 해서 전자 두 개가 양전자 두 개가 결합하면은 그 이게 이제 전자가 또 두 개 결합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잉여 전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자를 하나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화학적 결합이라는데 물질이라는 게 그러한 원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이 두 개의 양전자가 하나의 전자를 매개로 해서
이게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예? 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예, 이게 두 개를 거느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를 가지고 두 개가 하나를 둘이서 하나를 가지고 공유를 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돌아도 그냥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도체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초돈 이게 분자는 항상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도체라 하더라도 이 그 양전자가 항상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진동을 해요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지가 않죠. 꾸불꾸불하고 충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0. 그 손실률이 0.4%인가 그런다고 하죠. 0.4%라든가 4%라든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두 개의 전자가 쿠퍼 쌍을 이루게 되면은 뭐 쿠퍼란 말이 또 뭐 다른 말로 굴이라는 뜻도 되죠. 근데 그 여기서 말하는 쿠퍼 쌍은 두 전자 사이에 양이온들이 매개하는 전자 포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안정된 전자 쌍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를 쿠퍼 쌍이라 한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에 포논 이게 그 양전자의 진동을 하나의 그 용수철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걸 양자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 에너지로 형태로 두 개의 전자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이게 묶였다는 건 이게 뭐 우리가 상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열차가 서로 꼬리를 이렇게 서로 묶여 있듯이 이 자기들의 어떤 전자기를 위해서 튕겨 나갈 때에 이 뒤에 놈과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비록 이렇게 그 내부의 원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도 그 통로가 계속해서 열리고 자체의 어떤 진동 에너지가 서로를 그 진동 에너지가 밀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에 통로가 열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초돈도 현상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나도 뭐 어떻게 뭐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리다 이 말이야. 서로 이제 쿠퍼라는 말이 이렇게 쿠퍼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쿠퍼, 코퍼레이션, 쿠퍼, 처리하다, 쿠퍼. 코퍼라는 말이 그 이런 뜻입니다. 어, 구리도 쿠퍼라고 그러나? 코퍼레이션은 연상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근데 그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진행 방향을 이렇게 이제 그 진행 방향을 전달해 주면 에너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것이 초돈조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그 극저온으로 이게 그 원자들의 진동을 안전 온도를 뺏어서 원자들 진동 안정화시킬 필요가 없이 이 자체의 어떤 그 양전자들의 진동 에너지가 하나의 그 전자들의 전자기력으로서 이렇게 이제 서로 밀어내는 역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상 가능하냐? 근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일말의 그 0.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뭐 실패 확률이 뭐 99%라고 해도 뭘 하다 보면 또 파생된 어떤 그 응용 기술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는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이런 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앞으로 이제 문명이 초도약 단계에 이르렀다 이 말이야. 이 도약 단계에. 어? 초도약 단계. 상온 초전도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0.1%의 가능성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도전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과학은 그렇게 그냥 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가 또 거기서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정 속에서 뭔가가 또 다른 반응 기술이 나온다니까. 이걸 하려고 했지만은, 이걸 하려고 했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른 게 나와, 다른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하다, 이 말이야. 본전을 뽑는다, 이거야. 응? 공부를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그 과학자들이 내공이 또 쌓이면은 뭐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과학은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R&D라는 게, 이게 말이라는 게 뭐, 리서치 앤드 데벨로프인가? 그 연구 개발이 연구 개발, 그 연구와 개발인 것인지, 우리가 그 국가 출연연의 어떤 우리가 뭐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개발비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바른 것인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옳은가? 틀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국가 출연 기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철밥통이고 그 예산이 국가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한 나눠먹기 카르텔을 그렇게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지 거기서 뭐 예산을 줄여버리겠다. 그러면은 국가 미래가 약간 조금 그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더 정비해서 어떤 나눠먹기 카르텔을 방지를 하고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공짜 개념으로 낭비하는 것을 없애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예산부터 줄인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감시 체제라고 할 수 있나? 뭐냐면은 이런 감시 체계 어떤 보상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신고 시스템을. 그 예산이 바르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어 나중에 어떤 감사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러한 쓸데없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어떤 직책을 박탈을 한다거나 지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국가 카르텔을, 이렇게 카르텔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해왔으니까 예산을 줄이겠다. 너희들 뭐, 예산 낭비했으면 줄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끔, 감시하게끔, 거기에 대해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예, 그리고 충분한 어떤 물론 이제 서로가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 좋지만은, 안 하면 좋지만은, 인간이라는 어떤 탐욕이, 예, 그걸 또, 그런 걸 막아요. 그래서 너무 안일하고 안이한 태도의 어떤 보장된 직책은, 이게 계약직이 이 연구 성과에 따른 보상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 큰 보상을 이루어줘야지, 이제, 그 위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어, 뭐, 국가가 출연했으니까 너희들이 발견한 기술은 국가 거다 그러고 그냥 콜라당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비록 우리가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연금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서 나온 그걸 개척한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에 대한 어떤 큰 이렇게 보상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렇게 에너지가 힘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고 또한 그렇게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안이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투입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야 예산을 뭐 줄이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뭐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이라는 건 그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지 확신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건 아니죠. 확신성이 아닌 것이죠. 근데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큰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둠을 헤쳐나가는 어떤 목적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어떤 내비게이션처럼 딱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길로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신 분들,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신 분들, 예산을 기반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초동도 물질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각 세계 연구기관에서 군침을 흘리고, 흘리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어? 음, 국가의 미래를 단번에 어떤 판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 옛날에 항구석이 기술처럼 그렇게 매장을 시켜버리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 항구석이도 비록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 줄기세포라는 기술이 지금의 어떤 엄청난 큰 시장이 형성이 돼 있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어? 어떤 종교적 개념에서 그냥 뭐 어떤 신의 섭리에 도전한다. 뭐 종교적 개념으로 그것을 이렇게 잣대질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어, 신인 시대, 인존 시대라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자체가 신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의 어, 어떤 자유의지라는 거에 대해서 하늘에서 부여한 고유의 어떤 그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 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가치로 비난을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나 동물들이나 그 생존성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최적화 과정에서 일부는 이거 잘라내고 잘라내고 아프겠죠. 잘라낼 때는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사회도 그 좌파, 우파 개념에 의해서 서로가 내부의 어떤 양극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진행하잖아요. 근데 사필 규정이란 말은 옳은 것은 항상 이렇게 옳은 것이 승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지. 그게 그 자체의 모순성에 의해서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 옳다고 하는 신념에 대해서 서로가 싸우지만은 또 뭐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가장 그 대중적인 것, 가장 대중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데 가장 대중적인 것이 또 막 틀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그 소수의 어떤 천재에 의해서 미래가 개척되어 가잖아요. 근데 어떤 그 일반화된 대중적인 개념, 그럴 것 같다, 이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대중적 어떤 그 판단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중이라는 말, 똥덩어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메스라는 게 똥덩어리, 똥덩어리. 그래서 각성된 자죠. 그 전체의 부분에서 각성된 자가 이게 그 병신이 육갑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병신 같은 놈이 천재라,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놈들이 이렇게 예?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이 육갑한다 그 말은 그 자체가 욕인 것이 아니고 너네들이 박대하고 천대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영웅이란 얘기야. 그게 어? 너희들이 막 가서 저기서 막 뭐 강우병 집회하고 저 일본 오염수 그냥 뭐 언뜻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만은 그것은 어떤 그 처리 과정을 거쳤잖아.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자연에서 받는 뭐 방사능 거 있어요. 우리가 방사능도 뭐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 유해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위험도는 거의 무해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류를 해도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윤석열 정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본과의 어떤 공조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순순히 그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반대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우리가 또 일본을 또 괴롭히는 그 재미도 있잖아. 순전하게 그냥 다 이렇게 그래 알았어 방류해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분적으로 이제 괴롭혀주는 우리는 괴롭히지도 않더라도 중국이 또 괴롭혀주니까 좀 통쾌한 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한미의 공조가 더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로 평가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해하다라는 그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에, 거기서 허용하면서 거기서 얻는 게 더 많잖아. 어? 얻는 게 더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미일 공조성에서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야. 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렇지만 또 중국이 또 괴롭혀지니까 또 고마운 거지 뭐. 어? 예, 일본 놈들은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올 동주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비유하고 있지만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한 배를 타야 되는 게 그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의 어떤 공동의 목표, 어떤 지금 혁신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 근데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장할 필요는 없다. 이게 항상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 세상을 선도했지. 어떤 가능성이, 확실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어? 누구나 우리가 이인자로서 앞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편하게 왔지만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을 또 선도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입장에 서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외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류의 어떤 그 기술이 아니고 한마디로 외계인을 검문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허경영 씨가 그러더라고. 어? 이건 됐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라. 뭐 불가능하라고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나도 허경영 씨하고도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옛날에 그 뭐 태양 생다이어 이론인가? 태양이 생다이아다. 그것은 뭐 어떻게 그 우주에 산소가 없는데 불이 타나? 어? 그 수소로 이루어졌으면 폭발해 버리지만 그래. 한 그게 어떤 그 허경영 씨가 좀 똑똑한 면도 있는데 좀 그 과학적인 상식인 면에서 그러게 이제 인문학적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걸 또 아는 척하면서 이게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 그렇게 항공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서 열이라는 것은 분자의 진동 에너지다. 타고가 아니고 무슨 태양이라는 것은 핵융합,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우리가 핵폭탄은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반응을 제어봉에 의해서 그 천천히 이렇게 핵 분열이 일어나도록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핵융합은 그 반대 개념이다. 굳이 생다이아라고 하면은 물론 다이아로 이어지는 행성도 있어요. 굳이 태양을 생다이아라고 한다면은 그 내부의 압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수소 금속, 이 수소가 하나의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 합치기 때문에 고체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다이아와 같은 그런 뭐 강도를 갖기 밀도성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생다이아라고 해도 된다. 그리고 핵융합은 그 강우라는 이렇게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폭발에 가까운 그 폭발이죠. 그 폭발 에너지보다 우리가 그 지상에서 그 구현하는 그 수소폭탄만큼의 보다 더 큰 에너지가 매 순간순간 나오지만은 그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둬지기 때문에 그 폭발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는 태양 표면까지 그 강자가 나오는 시간은 몇천 년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는 이 태양에서 나오는 강자는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강자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리아나 해구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리더라도 티도 안 난다. 거기는 엄청난 압력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이렇게 물방울이 통 튕기듯이 통 튕겼다가 다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현상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압축 감정. 이번에 전번에 뭐예요? 그 잠수함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심해에서 잠수함이 그 사고가 나면은 그 이게 찌그러지는 속도가
0.04초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자기가, 이게 찌그러질 때게 0.04초면 자기가 죽는 줄 모르게 죽어버리는 거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에, 만약에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이게 그 안락사라는 어떤 그 이게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심하게 얘기해서 모가지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달고 스위치 누르면은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순간에 죽는 거야. 누르기 전까지 공포심이 있겠지만은 그러는 거야. 그냥 엉뚱한 얘기 했네. 뭘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그 초돈도 어떤 그 연구에 있어서 연구 가치는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을 양성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시켜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이런 그 연구를 한다는 어떤 그 과학도를 양성하는 국가기관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그 어,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낭비가 아니다 이 말. 그건 투자인 것이지. 그래서 그 언제 그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뭐야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는 그먼 미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시적으로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구 개발비를 R&D나 할지 연구 개발비를 그런 걸 또 축소를 시키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그 초돈적 물질의 어떤 연구는 또 한 다른 분야로서 굉장히 이건 이것들의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로에 대해서 어떤 그 초돈도체의 쿠퍼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이것도 내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리 어떻게 막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야 원자 번호를 이렇게 쭉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물질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그냥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떤 그런 개념은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